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부터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 상승 마감하게 되었다. 정확히 핵심이 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지금 테슬라 실적이요. 계속 떨어지다가 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 이어지다가 지금 영업이 올라왔죠. 사실은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뒤집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이 발표되고 있는 S&P 500 기업 중 4분의 3이 예상보다 높게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시너지를 냈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미국 경기는 엄청나게 좋다. 근데 경기가 이렇게까지 좋으면은 문제는 뭐냐? 물가가 잡히려고 하다가도 야, 이거 잡히는 게 약간 둔화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금리를 조금 높게 더 유지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게 국채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는 나름의 부담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안 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으면서 계속해서 조금 아쉬운 것들을 하나 둘씩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증시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들, 그걸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분명 쉬어가는 구간도 있긴 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면요. 11월 FOMC를 기준으로 94% 정도, 25bp 찬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중간에 잠깐 그냥 보류로 보합으로 이제 끝나가게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 금리 인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3% 아래가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현재 위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호재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우상향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게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했을 때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19달러로 마이너스 0.8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지금 혼조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지금 애플 AI가 다음 주에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야, 이거 기대했던 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대 심리에 따른 관련 종목들 한번 꿈틀거리는 거 노려볼 수도 있겠네. 이걸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애플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삼성도 AI 확장의 가속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엮여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가장 성장이 빠르게 되는 구간이구나. 요렇게 이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게 딱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자, 이거 키우겠다라고 SKT 같은 경우에도 몰빵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건 KT나 그 이외의 다양한 회사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비량이 급증하는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높아지는 요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PC로도 이제 곧 있으면 연결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내년 본격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PC에
대전환기가 보여지게 된다.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역시도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뭐 반도체는 물론이거니와 PC 주변 기기들이나 부품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쪽도 다시 한번 지금부터 봐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IRA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되면은 좀 깨지는 것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대선 전에 이거 확실하게 정해놓겠다. 지금 최종 가이던스를 미국의 재무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기업들이 믿고 투자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라면 트럼프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를 깨거나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간 것도 있고 이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이거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기업들이 붕 떠버리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배터리, 태양광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태양광 쪽은 뭐다? 하나 큐셀, 아예 미국에 공장 있고 미국 법인 있잖아요. 아, 여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요거 기대해보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말고도 수소차에 대한 요 부분도 지금 점점 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전기차도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역시도 향후 친환경 대전환에 있어서 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쭉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가라앉으면서 인도가 오르는 이런 모습이 가파르게 보여지게 되었는데, 당연히 인도랑 연결성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항공사들부터 벌써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의 호텔이나 카지노 별의별 부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세점까지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AI 때문에 전력 인프라 투자가 유망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벌써 1년 전부터 이것 때문에 관련 업체들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역시 쭉 한번 보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내용이 뭐죠? 이거죠. 원전 체코 관련해가지고 지어도 돈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그 예로 보는 게 UAE 원전인데 지금 이쪽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죠? 이익률 고작 1.6%뿐이다. 자, 근데 과거랑 지금은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 로열티를 주는 부분인데 그건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이외에는 일본에서 되게 많은 부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것도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그러면 여기서 또 돈이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수익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 싹 다 국산화가 끝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이 남기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같은 매출을 낸다라고 해도 이번엔 조금 더 많이 남길 수 있겠네. 라는 걸 생각해 보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할 만한 가치는 있겠네 정도로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두산은 가장 많이 남는 주기기를
독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좀 많이 못 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두산이 못 번다는 얘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도 이 원전 만드는데 두산한테 하청을 주는데 고객사가 많아서 여기에만 끌려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 많이 따내면 좋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두산은 뭐 SMR부터 해서 주요 빅테크들의 움직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SMR 쪽은 걱정할 것 없이 이제 막 커지는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형 원전은 어떻다? 지금 폴란드 쪽에서 정권이 바뀌느라 원전 이 건설에 대해서 속도가 조금 늦춰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일거리 따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들려오는 거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폴란드 다음 이 유럽 쪽에서 추가 수주에 대한 예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가 기대감이 커지는 그러한 순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올해는 물론이거니와 내년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일거리가 없어서 실적이 바닥을 친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걸 생각할 이유는, 사서 걱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두산의 차트를 딱 보면 보여지는 게 무엇이다? 올라간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버티는 데도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게 만약에 수급까지 괜찮다면 문제될 거 없으니 편하게 보도록 하자. 자, 그랬을 때 수급 딱 보면 지금 보여지는 게 무엇이다? 매집 계속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중심으로 보면서 만약에 매도가 나왔을 때 조금만 나오면 편안하게 시간 조금 더 쓴다라는 마인드로 여기 바라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빨간불 들어오는 순간 기관까지 같이 빨간불 더해주게 된다면 항상 그때마다 양봉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쭉 한번 이렇게 치고 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매물대 소화하고 볼린저 상단까지 돌파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과거처럼 이렇게 한번 쭉 치고 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개미들이 물려 있었던 자리다 보니까 소화 이후에 발산이 나왔을 때 액션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3,500원에 개미가 많이 물려 있으니까 이 아래까지는 손쉽게 가고 여기까지 왔을 때 또 지금과 같은 과정 요거 지나가게 될지에 대해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 중심으로 잘 이렇게 딛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이탈 안 한다면 지금 당장 요거 역시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되어주게 될 것이다. 요거 보면 되게 매력적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UAE 관련해가지고 적자 수주에 대한 걱정을 높이고 있는데 체코 때는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요거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설령 여기서 한국 팀 코리아 자체가 좀 실적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두산이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고객사 많아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은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괜찮다면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기관 같이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노려볼 수 있는데, 현재가 개인들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라 이걸 소화하면은 액션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며 23,500원 아래까지 쭉 한번 추세 잡히는 거 노려보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11선 보시고 이런 것들이 크게 뭐 틀이 안 바뀌게 되면은 편안하게 꾸준하게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산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